수능을 약 5개월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등이 소위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교육 관련 보고를 마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는 수능 출제 배제해야 된다.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다루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한다.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요.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약 4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졌고요. 깜짝 놀란 대통령실이 해명을 한 건데요. 장 소장님, 이 대통령실의 뜻을, 대통령의 뜻을 진짜 이주호 장관이 왜곡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장관이 감히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항을 왜곡해가지고 브리핑을 하겠습니까? 네.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의미 전달이 좀 뭐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주호 장관이 저렇게 브리핑하고 나니까 올해 수능 쉬워지는 거 아니야? 네. 수능 쉬워진다. 150여일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도 되는 건가? 이런 논란이 심해져서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대단한 혼란이 불러일으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쉬운 수능 얘기한 게 아니다. 사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니까 결국에는 사교육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을 낳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학원 개혁, 사교육 개혁, 이걸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뭐 이주호 장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하는 건데, 좀 저는 저러한 논의들이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요, 어쨌든 150여일,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수능 출제 방향과 난이도가 확 바뀌게 생겼어요. 이제 6월 달에 좀 어렵게 해놨는데 이제 9월 달에는 난이도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자칫 잘못하면 저는 이거는 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에 의하면은요, 교육부 장관은 4년 전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4년 전에 시험의 기본 방향, 과목, 형식 등을 공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도 예년과는 같게 한다. 이게 아니라 예년보다는 쉽게 낸다. 어떻게? 교과서 내에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지면은 대단한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과서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 국어 교과서가 한 10여 개 종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내면은 그럼 그 교과서를 안 배운 학생들은 상대적인 불평등에 놓여지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논란이 오늘로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 볼 때까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교육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이었다. 그럼 해법까지 나왔어야 되겠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중심으로 어떻게 가겠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시기적인 상황도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여론들이 반발하니까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얘기를 장관이 진짜 곡해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포인트가 그랬다고 보시죠? 아니죠. 장관이 너무 솔직하게 대통령 얘기를 전했기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불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장관이 적정하게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금 장관한테 책임을 묻고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오늘 근데 대통령이 또 발언한 게 보니까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발언이 거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장난쳤다는 얘기입니까? 학부모가 장난쳤다는 얘기입니까? 학원이 장난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육당국이 장난쳤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육국장 지금 경질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총리 처음 하는 거예요. MB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 장관 한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학종이에요. 학종이고 입학사정관이고요. 수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뭐 특목고 다 만들어 놓고 고교, 그러니까 수업이나 공교육 체제를 서열화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자유형 사립고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랬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 정책을 맡겨놓고 난 다음에 아 이거 교과 과정에서 시험 안 내니까 이거 잘못됐고 사교육이 조장된다고 대통령이 비판하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한 신문에서 입시학원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대통령 성향 따라서 수능 예측하기는 난생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교육 정책을 건드릴 때 이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네. 그게 결국은 사교육 문제하고 연결이 될 때 궁극적으로는 대학 서열화 문제 그리고 아니면 공교육을 살리는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대통령은 교과서에서만 문제 내면 사교육은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한 논리입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이런 위험한 발상을 대통령이 계속 하면서 지금 장관한테 지시 내리고 장관이 감당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참 답답합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고 지적을 했죠. 윤 정부 들어서 논란이 됐던 교육 정책까지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교육 관련된 논란이 처음이 아니었죠.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도 그랬고요. 왜 이런 논란이 설익은 논란들이 자꾸 빵빵 터지면서 혼란을 좀 주는 걸까요? 뭐 앞서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을 미리 계획한 다음에 대통령의 발언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계획한 다음에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일부 얘기하는 게 뭐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지난 3월부터 똑같은 얘기들을 강조했다 그랬어요. 교육 담당 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입 수능이나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경질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갑자기 그것도 대통령 발언 나고 난 다음에 파문이 커지니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닌데 이행하지 않아서 화를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또 나오는 얘기 보니까 지난해 말부터 강조했대요. 대통령이. 이주호 장관이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금 또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이 강조했으면 교육부에서 그걸 치밀하게 계획을 잡은 다음에 한 3년 뒤 입시부터 적용됩니다라고 해서 플랜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플랜이라고 내놓은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문제만 내놨어요. 대통령도 계속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클러스터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 구조조정해서 통합하는 대학들한테 돈 예산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만 했어요. 네. 그럼 그 당시부터 얘기했으면 미리 계획을 잡은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계획을 내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획 없이 대통령 발언만 불쑥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사단이 벌어진 거고요. 대통령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대치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수험생들이 다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고3만 문제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다 문제가 되게 생긴 거예요. 교육과정 평가원 원장 오늘 그만뒀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원장 9월 모평 저 시험 문제 못 내겠다. 대통령 무서워서 어떻게 시험 문제 냅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걸 감싸겠다고 교육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같이 당정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대통령 또 막 감싸고 나오는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아, 대통령은 조국 사태, 입시 수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검사가 입시 수사한 거하고 교육 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을 그렇게 추켜세우고 있습니까? 예. 이게 바로 지금의 작금의 사태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뭔가를 얘기하면 뒷수습을 딴 사람이 하고 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막 감싸려고만 하고 국민과는 계속 여론이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수능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이스 핫초코 같은 얘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이스 핫초코 서로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건데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 텃밭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모순된 부분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실이나 교육부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사교육 개혁해야 된다. 사교육비 경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에서 그다음 공교육 내에서의 수능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그대로 둔대요. 네.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들어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과연 이 정부의 교육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하셨던 말씀들을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검사 출신이라서 사회, 재반 사회에 여러 가지 경험이 좀 부족할 것 같아. 네. 그것이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TV 토론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전문가 데려다 쓰겠습니다. 그들이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대통령으로서 보장해 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 한마디로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교육 정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니까 대학 입시국장 잘라버리고 교육평가원 수사해버려요. 이런 식이면은요, 공무원 사회나 공공기관이 움직이질 않을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뭘 지시하나 그냥 계속 납작 엎드려가지고 눈치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생명력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네. 전문가들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 배경이 돼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지, 대통령의 신념과 고집과 판단에 따라서 국가정책이 전문가들인 배제된 채 좌우가 된다, 결정이 된다, 나라가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뭐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만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수차례 많은 정부에서 강조해 왔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자 국민들에게 영린과도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대 담론을 단순히 수능을 어떻게 기조를 갖고 출제하겠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텐데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뭐 지난 정부 얘기를 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방치를 했으면은 작년에 이제 집권했을 때부터 네. 이것을 좀 바로 잡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또 문재인 정권 탓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제 1년 지났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난 정부가 사교육 문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이 학원만 배부르게 만드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했다. 문재인 정권 탓이다. 이건 이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주호 장관에게 심한 오늘 좌절감을 느꼈어요. 네. 이주호 장관이 그래도 30년 이상 교육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에서 좀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오늘 당정회의 때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해서 저도 진짜 많이 배운대요. 입시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배운대요.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입시 문제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통령이 더 잘 알면. 당황스럽고 정말 예. 좌절스러워요. 이게 맞는 것이냐, 이게 아부인 건지, 아니면은 자신이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 잘못 브리핑한 거를 면피하고 점수를 따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만 놓고 봐도 되게 이제 관료사회, 공직사회가 대단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는 건지 저 뭐 알 수는 네. 없지만, 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통령께서 많은 것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분야 잘 알 수도 없어요. 네. 그냥 방향 제시해 주시고요. 전문가들 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최고의 전문가라는 교육부 장관이 아부성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저 이거 나라 큰일 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지적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시 담당 교육부 국장이 지시 불이행으로 사실상 경질이 됐죠. 교육 개혁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게 신호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글쎄요. 어디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들이 움직여갈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뭔가 비전이 있어야 그 다음 거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앞서 장 소장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조 장관은 교육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한국의 입시 제도를 가지고 지금 일률적으로 점수 몇 개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자율에 맡겨서 대학들이 스스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얘기해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놓은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늘 자유하고 시장을 강조하면서 거꾸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사교육 시장 마치 카르텔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사교육은 다 없애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 과거 전두환 시절로 되돌아가가지고 과외 금지해야 되는 건가? 사교육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특목고라든가 영재학교 만들고 난 다음에 전부 고교 서열화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5학년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과고 외고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도대체 윤 대통령은 사교육에 어디 가보기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중학교 과정을 끝내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 그래야 그런 학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부 대치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서울 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대학문이 점점 지방대학은 다 죽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엔 지방 공립대만 가도 되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 안 나오면 안 되는 사회가 됐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모자라서 소수의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에서 의대를 나와야지 살 수 있는 사회라 그러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노동시장부터 시작해서 교육시장 이걸 다 같이 바꿔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에 대한 숙고라든가 그런 흔적들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별명이 1시간 50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고받으면 2시간 보고받으면 1시간 5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뭘 보고받고 토론할 게 있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정책들을 추진하면 혼란만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걱정됩니다.